안녕하세요, 닥터윤입니다. 오늘도 커뮤니티 글 보면서 같이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방사선 처음 시작할 때 주의사항. 안녕하세요, 엄마께서 이번에 방사선을 처음 시작하셨어요. 혹시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을까요? 크림은 치료한 날 꼭 바르라고 하셨고 그 외에는 별다른 말씀은 없으셨어요. 방사선 하는 동안에 옆에 사람이나 강아지한테 영향이 있을 수도 있을까요? 방사선 치료 받는 동안에 그 환자분 몸에서 방사선이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닌지 이런 거 물어보는 분 많이 계세요. 보통 동위원소 치료라고 그러죠. 갑상선에 많이 쓰이는데 그거 하시는 분들은 실제로 몸에서 방사선 물질 돌아다니고 있어서 그분들은 치료 끝나고 나면은 일정 시간 동안은 몸에서 방사선 물질이 이렇게 뿜어져 나와요. 근데 뭐 그게 주변 사람에게 큰 해를 입힐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주의하긴 하셔야 될 수준의 그 정도 방사선은 나온다고 합니다. 외부에서 몸으로 방사선 쏘이는 그런 치료는 뭐 그런 거 없고요. 지나간 자리는 그냥 끝이에요. 거기서 뭔가 더 이렇게 방사선이 뿜어져 나오거나 그러지 않아요. 옆 사람에게 영향이 가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6살 아들 혼자 둘 수 없어서 같이 아빠 치료하실 때 같이 갔었어요. 크림은 방사선 끝나고 나서도 계속 바르시면 좋아요. 치료받은 부위가 치료 횟수 거듭될수록 건조해지고 갈라지고 그래서 보통 화상 연고를 주실 거예요. 꼭 발라주세요. 한 분은 식사 잘하시고 걷기 운동하시고 물 2리터 많이 드세요. 계열을 빕니다. 많은 분들 트렌드가요. 항상 나오는 강조 걷기 운동과 물 많이 마시긴 해요. 선 긋지 마시고 문신해달라고 하세요. 점 하나 찍는 문신이에요. 그래야 샤워를 하죠. 샤워하려고 문신하는 겁니다. 그리고 크림은 아까워하시지 마시고 전으로 많이 발라주시고요. 그럴 수 있겠네요. 마킹한 위치가 지워질까봐 씻지 못하고 이게 닦일까봐 불편한 점이 많겠네요. 문신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네요. 보통 그 잘 안 지워지는 펜이 있어요. 씻어도 일부러 빡빡빡빡 문질러서 닦아도 잘 안 지워지는 그런 펜으로 찍어보시는 것도 괜찮고요. 임체용 네임펜 같은 거. 그리고 크림은 많이 바르세요. 그러니까 방사선을 쏘인 위치에 화상을 입지는 않는데 화상 비슷하게 이제 피부가 돼요. 결국에는 미리미리 이런 거 발라서 피부 덜 다치게 하면 좋습니다. 배가 나약한 걸까요? 항암 그만하고파요. 수술을 3번이나 하고 얼비툭스랑 풀피리 항암 중입니다. 수술하고 바로 신장이 안 좋아서 하고 계속 미루다가 장 폐색 수술하고 바로 항암 들어갔습니다. PCT상 뭐가 없지만 피검사 암 수치가 너무 높아져서 시작했습니다. 몸 상태가 안 좋아서 용량도 줄여서 시작했고 처음엔 버틸만 했는데 3차 이후엔 정말 회복이 안 되더라고요. 몸은 미이라처럼 변했고 항암 후유증 회복 시간은 더 길어지고 너무 괴롭고 못 먹고 살은 없는데도 그 와중에도 빠져요. 그리고 설사도 많이 하고 불면증에 복통에 장꼬임까지 장마비가 올까봐 진통제 하나를 못 먹고 있습니다. 호중구는 500미치라 항암도 미뤄지고 이번 4차 때는 2주 항암 후유증이 가더라고요. 꼬박 시체처럼 지냈네요. 그래서 이번 돌아오는 항암 차수에 휴식기 가져보려 한다고 교수님께 얘기하려고요. 쉬게 되었을 때 후폭풍보다 지금 제 상태가 더 하다가는 죽겠다 싶어요. 이런 제 마음이 너무 나약한 걸까요? 11월부터 항암하면서 그냥 이럴 바엔 어린 딸도 그냥 생각 안 하고 떠나고 싶다는 생각을 수없이 하고 호스피스도 알아보고 있다고 하시네요. 다들 잘 이겨내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저만 이렇게 나약한 생각하는 것 같아 더 자괴감이 들기도 해요. 힘들면 많은 생각이 들죠. 그리고 힘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시네요. 그래서 항암 사이사이에 조금 회복을 도와줄 수 있는 병원에 가보시는 방법을 추천을 드리는데 근데 이 정도면은 보통 병원에 가시는데 안 가셨네요? 용량 줄이셨다면 2주 간격을 3주나 그 이상으로 하시는 건 어떤가요? 얼비투크 풀필이 경험해서 얼마나 힘드신지 알지만 잠시 멈추는 거는 경험상 좋지 않았습니다. 3주 간격으로 해달라고 말씀드려보세요. 그리고 암 전문병원도 같이 다니면서 항암하고 컨디션 올릴 수 있게 비타민이라든지 주사도 병행해 보시면 어떨까요? 거기에 답글 달아주셨네요. 3차에는 4주 간격했고 4차도 3주 만에 한 건데도 이러네요. 몸무게는 계속 빠져서 30kg대가 되었어요. 암 요양병원 가고 싶어도 딸아이를 봐줄 사람이 없어서 못 간다고 그러시네요. 네, 이런 분들 많으시죠. 그러니까 내가 해야 할 일이 있고 병원에 들어가 있으면은 이건 어떻게 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냉정하게 지금 아이를 볼 수 있는 몸 상태는 아닌 것 같으신데 이분 그냥 병원에 들어가셔서 계시는 거를 강력하게 다시 한번 추천을 드릴게요. 몸이 더 나빠져서 이것도 저것도 다 놓치는 상황이 돼버릴 수 있다는 것도 꼭 염두에 두셔야 돼요. 어차피 그렇게 되면은 아이를 못 봐요. 미리 치료를 받으시는 걸 추천을 드리는데 계속 댓글 볼게요.
그 심정 이해하지요. 저도 마지막 차수 항암은 안 했어요. 몸무게면 신장이 감당하지 못하더라고요. 다음 달이면 항암 끝낸 지 1년이 다가오지만 지금도 항암 후유증으로 너무 힘드네요. 저는 실비가 없어서 다른 보조 치료를 안 받았는데 보통 고주파며 자닥신, 글루타치온 등 많은 것들을 병행하시더라고요. 보조 치료도 병행해보세요. 댓글 달아주셨네요. 실비가 있어도 그런 치료 다 하면 본인 부담금이 없는 것도 아니라 생각보단 부담이 되더라고요. 요양병원도 마찬가지고요. 실비만 있지 안보험 하나 없어서 지원되는 건 없고 돈이 왜 써 싶고 기댈 곳 없이 혼자 힘으로 해내기가 이젠 정말 버겁네요. 저도 병원 입원하는 동안 보험도 없는 딱 한 환자였어요. 의사 선생님도 실비 없다고 하니까 보조 치료 받지 말고 그 돈으로 맛있는 거 사드시라고 하더만요. 항암 후 집에서 케어했네요. 아무래도 그렇죠. 이게 금액대가 좀 많이 나오는 치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쓰려면은 실비 보험이 없으면은 금액이 제법 많이 나오죠. 저희도 실비 없는 환자분들 오시면은 일단은 최소한으로 이렇게 해서 뭐라도 이렇게 할 수 있게끔 많이 해드리는데 오히려 이제 실비 없으신 분들이 한방 치료 같은 경우 더 많이 권하는 편이고요. 암 보조 요법 중에서는 굉장히 저렴한 쪽에 속하는 치료라 한방 치료 쪽으로 조금 비용 부담 덜하게 해서 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계세요. 특히나 이런 항암 부작용 관리 같은 부분에서는 정말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 많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꼭 아마노 분들뿐만 아니라 다른 환자분들도 이런 분들 오시면은 말씀을 드리는 게 내가 계속 아픈 상태를 오래 유지하고 경제적인 위기를 끌고 가는 그런 것보다는 치료할 때 해서 돈을 다시 벌 수 있는 몸 상태를 만드는 게 훨씬 이득인 경우가 많아요. 물론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까지 컨디션 회복이 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기에는 어려울 수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 그게 더 이득일 때도 있다는 걸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저도 3차 하고 나서 너무 힘들다고 교수님께 얘기했더니 바로 한 주 쉬고 하라고 약도 용량을 좀 줄여서 주시더라고요. 그러니 좀 나아졌어요. 너무 힘들면 쉬었다 하세요. 이 정도 상황이시면은 중간중간에 뭔가 다른 보조 치료를 꼭 같이 받으시길 추천드리고요. 병원 주치의와도 꼭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걸 이야기를 하고 의논해서 결정을 하세요. 혼자 결정을 하고 병원에 가서 이렇게 해주세요 하는 것보다는 같이 의논해서 결정하는 게 훨씬 좋은 결과가 나와요. 위 70% 절제 후 절편 먹어도 되는지. 위암 1기로 70% 절제 후 1년 2개월이 되었네요. 음식 중에 가래떡이나 절편, 과일 중 곶감, 바나나 먹어도 되나요? 저는 전절제인데 떡볶이나 떡국 먹고 있습니다. 대신 오래 씹어요. 곶감이나 바나나는 시도 안 하고 있어요. 무서워서. 바나나 괜찮을 거예요. 저는 잘 먹어요. 푹 안 익혀도 그냥 먹어요. 네, 답글 주셨네요. 위가 없어도 괜찮을까요? 장폐색까지 경험은 못 해봤지만 무서워요. 전절제 후유증 중 하나인 요로결석은 경험해봤는데 너무 아팠어요. 보통 탄닌 들어있는 음식들이 감에 특히 많이 들어있는 그 떫은 맛 나는 그 성분이죠. 떫은 거 먹으면 이렇게 입안이 오그라드는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장 속에서도 그런 역할을 해서 이렇게 꽉 막히게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물론 그렇게 작용하진 않지만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좀 이해가 되실까요? 장 쪽에 수술하신 분들은 폐색이 워낙 잘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 피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냥 쭉 피해 주시면 더 좋고요. 먹을 거 많은데 그거 몇 가지 정도는 피할 수 있습니다. 처음 수술하고는 안 먹었는데 1년 후 항암 끝나고 교수님께 물어보니 소화되면 먹어도 된대요. 네, 다들 뭐 떡은 괜찮다 하고 감은 안 드신다고 하시고, 떡은 조금 수술과 상관없이 귀가 안 좋으신 분들께는 드시지 않거나 드셔도 조금만 꼭꼭 씹어서 드시라고 말씀드려요. 찐득찐득하기 때문에 뱃속에서 이렇게 위가 움직이거나 장이 연동 운동을 해도 잘 소화가 되지 않는 그런 성분이에요. 오히려 딱딱한 것보다도 어떤 면에서는 소화시키기 더 어려운 물건이라 그렇습니다. 항암 주사 맞는 날 핫팩을 가지고 가서 혈관 부분에 대놓으면 좀 수월하다고 해서 핫팩 챙겨가려고 하거든요. 또 물을 챙겨가려는데 그럼 물을 1리터 챙겨가면 주사를 맞는 2시간 동안 물을 같이 마시는 건가요? 그러다 중간에 화장실 가고 싶으면 갈 수 있나요? 네, 혈관통이 있을 때 핫팩 같은 거 좀 대놓으면 좋은데 보통 병원에서 챙겨주지 않나요? 집에서 가져가야 되나요? 물은 당연히 많이 마시면 좋은 건데 2시간 만에 1리터 먹으려면 그것도 힘들긴 하겠네요. 그렇게까지는 안 드셔도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쇠 꽂아놓고 화장실은 갈 수 있습니다. 이번 댓글이 조금 정확한 얘기를 해주시네요. 물을 많이 먹어야 하는 이유는 항암제 배출을 위해서인데 1.5에서 2리터를 하루 동안에 드시는 거예요. 주사를 맞으면서 의식적으로 드실 필요는 없고 돌아와서 수시로 드시면 돼요. 소변에 항암약 성분이 포함되어 배출되니 자주 비워주시는 게 신장에 무리도 안 가죠. 그리고 소변 보시고 잘 닦아주는 게 좋답니다. 핫팩은 선생님마다 의견이 다른 것 같아요. 1차 항암 때 저도 준비해서 갔는데 혹시라도 항암제가 혈관 밖으로 셀 경우 바로 통증이 느껴져서 새로 혈관을 잡아야 하는데 핫팩을 사용하면 느낌이
이미 둔해져서 늦게 발견된다고 하는 동안 못 쓰게 했어요. 사용 전에 물어보시고 하세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네요. 보통 분자가 크니까 알갱이가 큰 주사가 굵직굵직한 게 이렇게 몸으로 들어가면은 혈관통이 심해져서 핫팩 같은 거 대해서 혈관을 늘려놓으면 덜 아프거든요. 그래서 핫팩을 많이 쓰는데 고농도 비타민 맞으시는 분들도 많이 쓰죠. 얼음 같은 거 입에 물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요. 구내염 같은 거 자주 생기는 분들이 항암 맞는 동안 그리고 그 뒤에 입안을 차게 유지해주면 좀 덜 생긴다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에 또 다른 글들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